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에는 오늘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 2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직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식중독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9월에 들어서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우산천변 일대를 핫플레이스로 이끌어갈 2024 우산천 하이볼거리 야시장 우산지락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먼저 만나보고요. 전국적으로 공포감을 주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이고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8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소속된 강원 지역 6개 사업장이 어제 새벽 노사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와 삼척 등 강원 5개 의료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노조원들은 어제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임금 인상과 주 4일제 근무 시범 운영,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방적 책임 전가 금지 등입니다. 원주환경청이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횡성호 취수탑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의 조류 모니터링 결과 해당 지점의 밀리리터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9일 2270세포에서 26일 9750세포로 증가해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횡성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세계 시군이 유치에 도전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지 선정이 유보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태릉 선수촌 체육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부지 공모 절차를 연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과 9일로 예정됐던 춘천과 철원, 원주 등 후보지 7곳의 현장 실사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케이트장을 태릉 지하에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혀 유치전이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산천변 일대에서 2024 우산천 하이볼거리 야시장 우선지락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24 우산천 하이볼거리 야시장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산천변 일대를 핫플레이스로 달굴 2024 우산천 하이볼거리 야시장 우산지락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산천 상인회가 주최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우산천에서 즐겁다는 뜻에서 우산지락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네. 이번 야시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산동 명동약국부터 가마치 통닭까지 맞은편 사회적 혁신타운 천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우산동 상인회 최진영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산지락은요, 우산지락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텐데 우산동에서 즐겁다, 즐기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제 우산지락이라고 하는 명명을 했고요. 저희 주말 야시장 우산지락은 이번에 강원도에서 공모한
예, 경제진흥원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우산천 상인회가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2년 사업인데 올해 1차 년도 첫 사업으로 해서 이제 내일이네요. 8월 30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상인회다 보니까는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와 취지를 갖고서 우리가 좀 행사를 하고 또 그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에 페스티벌 축제를 이 거리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가을에 저희가 우산천 상인회가 단독으로 아무런 예산 지원 없이 가을 축제를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셨고, 이 방문객들의 방문을 통해서 평일에 우리 우산천 거리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도구 장치들 프로그램들을 접목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번에 좀 모범적이고 시험적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산천 하이볼거리 야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후 6시 30분에는 명동 약국역 특별 무대에서 개장식이 개최되는데요. 식전 공연을 비롯해 이후 거리 노래방과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야시장에는 17개가량의 부스가 설치돼 각종 먹거리와 주류를 판매하는데요. 네. 이 먹거리 외에도 플리마켓 부스 10개를 운영합니다. 또 축제가 하이볼거리 야시장인 만큼 매주 이벤트를 진행해서 참여자 100명에게는 하이볼을 무료로 증정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우산천 하이볼거리 야시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야시장에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아닌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는 현장을 방문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총 상금 450만 원의 거리 노래방이 매주 열리기도 합니다. 거리 노래방은 숨겨둔 끼와 재능을 겸비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선을 통과하기만 해도 야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산동 상인회 최진영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저희가 총 20회를 저희가 하는데 매주 금토 매 회마다 저희가 즉석 노래자랑을 저희가 열어요. 중에 마지막 회 때는 저희가 왕중왕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원주 지역 가수를 뽑는, 또 거기에는 또 푸짐한 경품과 또 상금까지 또 걸려 있고 이러한 매회 노래자랑이 열리고요. 그래서 매 회마다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방문객들에게 각종 상품권을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이 상품권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우산천 야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산천 상인회 회원 가게에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저희가 나눠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기회를 통해서 방문객분들이 평일에 저희 우산천 거리를 찾아주시고, 또 이것이 저희 최소한의 그런 어떤 소비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되게끔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까지 열리는 우산천 하이볼거리 야시장 우산지락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산동 명동약국부터 가마치 통닭까지 맞은편 사회적 혁신타운 천변에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고요. 오늘이 박다연 리포터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동안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오후 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원주에서 계속 활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최근 군인 교사는 물론이고 대학생을 비롯해 초중고 학생들까지 그야말로 국민 전체가 딥페이크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원경찰청 박영진 사이버범죄 수사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박영진입니다.
네, 제가 호칭을 대장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장님.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딥페이크란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쉽게 말씀드리면 페이크,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진 영상물입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이제 거기에 학습 기능이 이제 탑재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딥페이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많이들 이제 써보셨을 텐데 이제 얼굴 사진을 넣으면 재밌는 사진으로도 이제 합성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딥페이크를 기술을 활용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본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면 이제 내가 촬영하지도 않은 음란한 사진이 이제 실제처럼 만들어지는 쪽으로 이제 기술이 변질되는 쪽으로 악용되면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추적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 특성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인데요. 예, 이제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익명성,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이제 비대면성 때문에 많이들 이제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다소의 공간적 제약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수집된 단서는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추적해서 검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자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강원 지역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게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금년에 전국적으로 저 170명, 죄송합니다. 178명을 이제 저희가 피해자들을 검거했고요. 관내에는 이제 딥페이크가 이용된 범죄 피해 접수에서 올해 관련된 피해자 7명을 검거했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서 7명이요? 예, 우리 지역에서 저희 수사대에서 검거한 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어디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강원의 원주만 네네.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역은 요 사건이 지금 이슈가 많이 됐지만 전부터 요런 범죄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장소를 뭐 원주라던가 뭐 강원도 권역으로 그냥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개인의 존엄과 또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딥페이크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불법 촬영물, 실제로 촬영한 이제 불법 촬영물과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20년도에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범죄 처벌 규정이 시설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포 목적으로 제작이나 반포, 그러니까 직접 공유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특히 이제 대상물이 이제 성인이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제 성착취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보는 시청한 경우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장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우에 따라 충분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포받은 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요. 올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이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가 10대 이하였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 같은데 이 딥페이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SNS나 이제 뭐 채팅방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이나 이제 관계 형성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세대가 이런 범죄 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딥페이크 이 허위 영상물 제작 문턱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릭 한 번이면 한 10초 정도면 이제 사진 한 장이 제작되는 사례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생각까지 더해지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제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해주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 이른바 이 딥페이크 봇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딥페이크 봇은 무엇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봇이라는 게 이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셨거나 이제 교통사고를 일상에서 접수하실 때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채팅봇을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네네. 딥페이크 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특정 개인이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제 제작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걸 단속하게, 서울청에서도 그렇고 단속하게 된 이유는 이 딥페이크 봇이 주된 제작 경로이고 루트이다 보니까 피의자들 검거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제작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보통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이제 동의 이런 거 없이도 바로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서 허위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링크를 받으셨다면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 봇 때문에 이제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허위 영상물을? 예, 어떤 특정한 뭐 권한을 받거나 기술이 있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채팅방에도 링크만 걸려 있으면 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채팅봇에 이제 사진만 올리면 자동으로 설정된 그 사진이 쭉 나오는 겁니다. 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낮네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처럼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고요. 또 겹지방이란 인터넷 용어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단어인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최근에 이제 이슈된 사례가 겹지인방이란 것인데요. 이제 지인이 겹친다는 뜻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뭐가 겹친다고요? 지인. 아, 이제 지인이 알고 겹친다. 예. 그래서 전에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하는 것도 전에도 있었던 방식은 이제 서로 연고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공유해서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이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직업군을 중심으로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있는 참가자가 이제 누구를 아시나요? 누구 사진 찍은 게 있나요? 하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단순히 돌려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특정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영상 공유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이제 확대 재생산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가 커질 수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 자화상을 보여주는 의미의 단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정말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교육당국과 각 지역 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강원경찰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강원경찰은 지난 28일 그제 수요일부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 관련 기관에 강폴 알람 제1호로 딥페이크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딥페이크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거나 내포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원경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로 강력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예,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갖고 있고 몰래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원 지역은 아직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10대 가해자들로 예상되는 부모들이 일명 딥페이크 장의사를 통해서 삭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거 좀 지워주세요 요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같은 행동이 가해자인 게 명확히 확인됐을 때 좀 처벌과 멀어지게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 부모님들께서는 사진이 이제 더 유포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지 않을까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사건 접수 과정에 피해 사진이나 뭐 대화 내용, 뭐 가입자 정보 같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만 우선 확보되면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는 그 다음에 다른 사진들이 삭제돼도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도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상물 삭제나 차단을 지원하는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라든지 저희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그 추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업로드라든지 필요한 조치도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죠. 그러면 가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어제 관련 뉴스를 안 그래도 봤는데 이걸 지우게 되면 아무래도 증거가 없어지는 거라서 가해자한테 아무래도 결국 좀 처벌을 덜 하게 된다는 내용을 얼핏 본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그 자료 성립 이 죄 자체로 양형의 어떤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죄가 처벌 규정이 지금 상당히 다른 법조에 비해 강력하게 기본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영상 삭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 근데 증거 자료 수집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식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기초적인 지식으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클릭 몇 번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젊은 층, 어린 이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강력히 지금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보니까 뭐 촉법소년 연령대를 좀 조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연령에 따라 이제 처벌이나 말씀 주신 대로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10세부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이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성인들과 같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인 경우라면 학폭위에서 이제 별도로 가해자 조사를 비롯해서 뭐 징계라든가 뭐 학교 봉사라든가 별도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엔 피해자 입장을 좀 살펴보죠. 만약에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서 유포가 됐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피해자가 이거를 받아보시게 되면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쵸. 보통 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직접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보다는 보통 지인으로부터 이런 사진이 떠돌아다닌대 라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방에 있던 제3자가 어떤 뭐 선의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 SNS로 연락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인이 이미 그 채팅방이라던가 연락을 받은 대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접속은 하지 마시고 그 대화 내역이나 사진, 그다음에 참가자 정보 등을 최대한 수집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모르는 사람부터 링크를 받았으면 그것까지 이제 같이 경찰서에 방문해 주시면 되고 혹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가 요 범죄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로 또 연결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실제 채팅방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또 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아가 이제 실제로 촬영된 영상물까지 좀 보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확보하신 대화 내역이랑 사진을 가지고 저희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악의적이네요. 들을수록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앞서 잊혀질 권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딥페이크 피해자가 이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숨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추가 피해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를 안 할 경우나 뭐 다양한 경우에? 네.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를 검거하면 이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자료를 이제 확보하게 됐을 때 이제 사건을 접수하셨던 피해자 외에도 다른 분들의 이제 피해자 이제 영상이나 뭐 촬영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피해자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앞으로도 확인되는 추가 피해는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연락드릴 예정이고 접수하는 사건 외에도 지금 현재 뭐 텔레그램이나 뭐 주요 메신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해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검거할 예정. 피해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광고에 나갈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 사실 피해를 받기 전에 예방이 중요해 보이는데 딥페이크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안을 강화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그 평소에 사용하는 SNS나 채팅 어플 거기에 이제 내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정보는 가급적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온라인 계정에 이제 인증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통은 아이디 암호를 좀 강화하시기도 하는데 2단계 인증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나 파일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클릭하지 말아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좀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보안 카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항상 좀 체크를 하고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딥페이크 중범죄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저 또한 이번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원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피해자를 추적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행사를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혹시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나 주변의 가족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저희를 믿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는 사실 유명인에게만 있는 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모두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깊이 있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영진 대장이었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